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자리에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가끔은 삶이 너무 바빠서 심장이 전하는 작은 신호를 못 듣고 지나가곤 하죠. 그런데 사랑의 신호, 특히 눈빛 하나, 손끝 하나에 숨어 있는 그 작디작은 떨림을 놓친다면 어떨까요? 괜찮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이유 하나로 소중한 인연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무섭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고 또 수많은 사연에서 발견한 결정적 장면을 나누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보이지 않던 퍼즐 조각이 서서히 맞춰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새벽 2시 바람이 살랑거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한 동생 하나가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음에 두고 있던 여성이 있었는데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다더군요. 평소엔 씩씩하고 털털한데 그날따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짝반짝. 옷차림도 평소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게다가 눈이 자꾸 흔들리고 말끝이 어딘가 맴돌았다는군요. 그런데 우리 동생 그게 호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데 꿈일 수도 있지 않냐며 스스로를 달랬대요. 그 순간 저는 단박에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장면, 놓쳐선 안 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갑자기 달라 보였는데 설마 하고 고개를 돌렸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치는 후회를 해본 적. 좋은 사람일수록 상처 주기 싫어서 멀찍이 서 있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상대가 쏟아낸 시그널은 공중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움을 조금만 더 크게 느껴도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놓쳤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두려움보다는 훨씬 작거든요. 이제부터는 어딘가 낯설 만큼 솔직한 제 경험을 털어놓겠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저는 늘 무난한 회색 셔츠만 입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의 시간마다 나긋하게 말하는 한 동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동료가 새빨간 립스틱과 화사한 원피스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오늘 기분 좋나 보네 하고 넘겼죠. 그런데 퇴근 후 엘리베이터 앞 그 동료가 제 이름을 부르더니 옷깃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직장인답지 않은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저는 쑥스러워서 고개를 돌렸고 그 뒤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그 동료는 다른 부서 대리와 사귀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가 보여준 손가락 끝의 미세한 떨림, 눈동자에 스친 조급함이 사실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를.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분명한 후회로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몸이 굳어버려 말 한마디 못 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멋대로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들켜버릴까봐 두근거린 적은요. 그렇다면 이미 사랑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시작된 겁니다. 파도를 맞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힘은 여러분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신호는 문제로 보이지 않죠. 공부하듯 분석하지도 않고 마치 배경음악처럼 흐르다 사라집니다. 그러다 결정적 순간에 왜 그랬지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런 불안을 살짝 더 키워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 머리를 고치고 입술에 색을 얹고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오늘 또 스스로를 다잡으며 거울 앞에 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변화를 알아채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못 본 채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마지막 용기를 내어보자고 다짐했던 날이라면, 그러면 그 인연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공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런 고민을 품은 분도 계실 겁니다. 난 연애 경험이 부족해서 눈치를 못 본다. 잘못 알아들어 상처 주면 어쩌나. 이런 불안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그랬고, 또 제 사연을 보내오는 수많은 분들도 같습니다. 이곳은 그런 두려움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저는 결코 여러분을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을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수많은 실수를 겪은 후에야 조금씩 깨달음을 얻었으니까요. 자, 이제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흔히 좋아하면 표현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표현 방식에는 무궁무진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일부는 드라마처럼 한밤중에 꽃다발을 들고 집 앞에 찾아가기도 하지만, 더 많은 이들은 작은 변화로 신호를 보냅니다. 옷, 머리, 눈빛, 목소리, 그리고 자잘한 부탁. 이 작은 움직임들을 모르면 문제는 터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기 시작하죠. 저렇게 꾸미는 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거겠지라고 넘겨짚거나, 자꾸 부탁만 하는 건 귀찮아서일 거야 라며 무시합니다. 그 결과 하나의 선이 끊어집니다. 제가 오늘 드릴 솔루션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상대의 변화를 보려는 눈을 기르는 일. 둘째, 그 작은 변화 앞에서 겁내지 않고 가볍게 물어보는 용기. 놀랍게도 이 두 가지만으로도 관계는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깊은 대화나 화려한 이벤트는 그 다음입니다. 핵심은 변화가 보일 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예를 들어 새로운 머리 모양을 하고 왔다면, 오늘 분위기가 정말 좋으시네요 하고 웃어주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젖히는 열쇠가 됩니다. 그 순간 상대는 아, 내 신호가 전달됐구나 하고 안도합니다. 그 다음 대화는 훨씬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사소함의 연금술이라 부릅니다. 작은 관심이 상대의 내면을 뒤흔드는 금빛 변화를 만들어내죠. 한 번 눈길을 주고, 한 번 미소를 건네고, 한 번 도움을 주는 것. 이 세 번의 시도가 겹칠 때 거짓말처럼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공유할 솔루션의 기본 골격입니다. 더 깊은 어떻게에 대해서는 다음에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핵심 노하우를 너무 빨리 열어버리면 여러분이 그 소중함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끝으로 살짝 짜릿한 이야기를 하나 곁들이겠습니다. 얼마 전 한 시청자께서 저에게 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늘 무심하게 굴던 동기가 갑자기 러닝머신에서 땀에 흠뻑 젖은 채로 다가와 물 한 컵을 건네줬답니다. 그냥 친절일까요? 그는 놓쳤습니다. 그날 밤 동기는 새벽까지 휴대폰을 붙잡고선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괜한 상상을 했나 두려워서였죠. 믿기 싫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새벽에 다른 남성이 나타나 그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같이 물 한잔 할래요. 기회란 이렇게 사라집니다. 여러분에게만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아쉬움이 느껴지신다면 이미 첫걸음은 떼신 겁니다. 제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는 좀 더 생생한 예시, 그리고 썸이 사랑으로 변하는 순간을 다룰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마중 나온 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방금까지 우리는 사소함의 연금술만으로도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그 문을 어떻게 넓히느냐입니다. 구체적인 열쇠를 전부 털어놓지 않고도 여러분이 직접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도록 길잡이를 드리겠습니다. 자, 심호흡 한번 하시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먼저 저는 세 갈래의 관찰법이라는 간단한 틀을 사용합니다. 눈, 손, 그리고 시간. 굳이 복잡한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름보다 행동이 중요하니까요. 눈을 관찰한다. 낯선 장소에서도 시선이 일정한 방향으로 자꾸 돌아간다면 그 방향에 누가 있을까요? 눈빛은 입보다 솔직합니다. 제가 마음이 있어요 라고 말하기보다 눈이 먼저 순식간에 반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 눈이 머문 순간을 기억했다가 자리 바꿔 앉는 정도의 작은 변화를 줘 보십시오. 단지 두 걸음만 옮겨도 상대 눈이 함께 움직이는지 아니면 허공을 헤매는지 뚜렷해집니다. 왜냐고요? 끌림은 관심이고 관심은 곧 시선의 방향이니까요. 손을 관찰한다. 손은 마음이 흘러넘치는 첫 번째 통로입니다.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동작, 옷깃을 만지작거리는 버릇, 책상 위를 두드리는 리듬. 이것이 연습된 습관인지 혹은 그 자리에만 나타나는 즉흥 신호인지 구분하세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 손이 움직였던 바로 그 상황을 가볍게 재현해 보면 됩니다. 말을 꺼낼 때 컵을 잡았다면 여러분도 천천히 컵을 잡아보는 식이죠. 그러면 비슷한 찰나에 같은 동작이 다시 나오면 아, 여긴 감정이 묻어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관찰한다. 사람은 관심 있는 대상 앞에서는 시간을 쓰는 방식이 바뀝니다. 점심을 10분 만에 끝내던 사람이 느긋해지고 퇴근길 계단에서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혹은 메시지 하나의 답장이 미적거리던 이가 갑자기 빠르게 반응하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시간이 흐르는 속도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 도중 상대가 시계를 자주 본다면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 바쁘거나 혹은 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면 좋겠다 하는 설렘이거나 어느 쪽이든 짧은 한 문장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많이 바쁘세요? 하고 묻는 순간 상대 표정이 말해줄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관찰만으로도 마음의 윤곽이 드러나지만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가 있죠. 바로 작은 제안의 순간입니다. 제안은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거절당할까봐 떨리고 괜히 어색해질까 염려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창한 계획을 세우다가 결국 시간을 놓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제안에는 크고 작은 구분이 없고 오직 문을 여느냐 마느냐의 차이만 존재합니다. 그러니 어떤 제안이든 먼저 꺼낸 사람이 이기는 법입니다. 제가 아끼는 후배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카페에서 늘 같은 메뉴만 시키는 동료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다음엔 제가 추천하는 걸 드셔보실래요? 단 한 줄이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로 던진 제안이었기에 상대도 편하게 좋아요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취향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지금은 식탁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 반찬을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제안이란 이렇게 작아도 됩니다. 핵심은 왜 물어보는지에 있습니다. 당신이 궁금해서라는 이유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쯤에서 근데 만약 눈치가 없어서 놓치면 어떡하냐고 불안해지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호를 놓치는 건 당연합니다. 저는 아직도 가끔 놓칩니다. 다만 놓친 뒤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뒤늦은 회복 질문입니다. 예컨대 상대가 갑자기 말수가 줄었다면
혹시 제가 아까 놓친 이야기 있었나요? 하고 부드럽게 묻는 겁니다. 이 한 문장으로 관계는 원상복구될 뿐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아, 이 사람은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마음속엔 또 다른 의문이 피어날 겁니다. 그래도 상대 반응이 애매하면 어떡하지? 바로 여기 마법 같은 대처법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반걸음 뒤로 서기. 버스를 놓쳤다고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죠. 상대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면 잠깐 속도를 늦추십시오. 대신 관심이 사라진 듯 보이게 하진 마세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스스로 걸어 나올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이 바로 끌림이 싹 트는 빈틈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어느새 마음이 가까워지는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갈등이 고개를 듭니다. 왜 이런 사소한 일에 예민하지? 하고 느낄 때가 있죠. 사실 상대의 예민함은 메시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알아줘라는 뜨거운 요청입니다. 무심코 넘기면 갈등이 되지만 받아들이면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불편하게 했나요?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 한마디로 상대는 속 시원함을 느끼고 관계는 깊은 대화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처럼 갈등은 두 사람만이 공유할 비밀을 만드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할 게 너무 많잖아 하고 숨이 가빠질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일상에 숨겨두는 3개의 쪽지라는 습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 쪽지는 칭찬.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의 변화를 칭찬하세요. 문장 길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심이면 통합니다. 둘째 쪽지는 안부. 정해진 시간에 짧은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습관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정한 리듬이 신뢰를 쌓습니다. 셋째 쪽지는 고마움. 아주 작은 도움이어도 그 자리에서 고맙다고 표현하십시오. 상대는 이 짧은 감사에서 내가 특별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 하나가 마음을 문득 열어줍니다. 이 3장의 쪽지는 하루 1분이면 됩니다. 그러나 쌓이면 호감의 토양이 되고 그 위에 어떤 씨앗도 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숨은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지만 단련하면 관계를 지탱하는 힘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함께 겪는 순간의 결이다.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실수하며 함께 민망해하는 기억들이 켜켜이 쌓여 사랑으로 불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몇 가지 관찰과 질문만으로도 그 순간들을 더 자주, 더 또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드럽게 부르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 하루가 조금 더 빛나요. 그 말 한 줄을 듣는 날, 오늘의 작은 용기를 떠올리며 그래, 잘했어 하고 스스로를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 차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작은 신호, 놓쳤던 순간, 그리고 그 후회를 남겨주세요. 함께 모여 웃어도 좋고 아쉬움을 달래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혜명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진짜 현실 연애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야 여자가 나를 평생 사랑할까? 잠깐의 호기심 말고 진짜 오랫동안 나에게만 빠지게 만들 수 있을까?
진짜 이 질문은 수많은 남성분들의 진심 어린 고민이에요. 근데요, 많은 분들이 너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잘해주면 되지. 멋있으면 되지. 스킬만 있으면 되지. 하지만 현실은요. 진짜 여자가 마음을 주고 몸과 영혼까지 묵히게 만드는 건 단순히 잘해주는 것 그 이상이에요. 오늘 이야기해 드릴 건 바로 여자가 절대 못 떠나는 남자가 되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에요. 근데 걱정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쉬웠어. 듣자마자 바로 해보고 싶어질 거예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 한 번이라도 놓치면 정말 평생 후회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남자들은 여자가 왜 사랑에 빠지는지 진짜 이유를 몰라요. 겉으로만 멋부리다가 결국 혼자 외로워지는 경우가 태반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제 얘기에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자가 남자를 잊지 못하는 순간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다정하게 선물 사줄 때, 멋있게 이벤트 해줄 때. 물론 그것도 좋죠. 근데 그거 다 잠깐입니다. 금방 잊혀져요. 진짜 여자가 평생 못 잊는 건요. 감정이 흔들렸던 순간이에요. 바로 심장이 따뜻해졌던 순간 말이죠. 그 순간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생활 속 작은 진취정취 인터랙션이에요. 다시 말해,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해주는 작은 사랑 표현. 이거 하나면 여자는 여러분에게 평생 빠져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기대하지 않았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진심으로 해야 해요. 이거 모르고 넘어가면 아무리 잘해도 여자는 감동 안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생활 속에서 그녀를 안아주세요. 예를 들어요. 그녀가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가서 뒤에서 살짝 안아주세요. 뭐야 하면서 놀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 그녀는 마음 깊숙이 아,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이 느낌을 받아요. 그게 바로 여자가 평생 기억하는 순간입니다. 포인트는요. 성적인 의도가 느껴지면 안 돼요. 그냥 너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어야 해요. 두 번째, 대화할 때 항상 칭찬과 농담을 섞어주세요. 여자들은요. 너 이쁘다. 이런 식상한 말보다 느닷없는 순간에 튀어나오는 애정 표현에 더 심장이 뛰어요. 예를 들면 같이 드라마 볼 때 갑자기 고개 돌렸어. 와, 너 오늘 진짜 귀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농담처럼 이었어. 근데 너무 귀여우면 안 되는데 나 큰일 났다. 살짝 장난스럽게 덧붙이면 그녀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나 정말 사랑받는구나 느끼게 돼요. 이게 진짜 마법입니다. 세 번째, 잠들기 전 마지막 한마디를 특별하게 해주세요. 대부분 남자분들, 잘 자, 내일 봐. 이렇게 끝내죠. 아쉽죠. 잘 자 대신에요. 오늘 너 웃는 거 봐서 나 하루 종일 행복했어. 이런 말 해보세요. 아니면 나 너 품에 안기니까 세상 걱정 다 사라지는 기분이야. 이렇게 살짝 감성 터치해 주시면요. 그녀는 그 말 한마디에 잠들 때까지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은 다음 날 아침에도, 일주일 뒤에도, 한참 뒤에도 계속 따뜻하게 남아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이런 소소한 표현이 여자 마음을 그렇게 오래 잡을까요? 그 이유 궁금하시죠?
여자의 뇌는요, 특별히 감정 기억을 아주 깊게 저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특히 사랑, 행복, 안심 같은 감정은 오랫동안 아주 강하게 남아요. 그러니까요. 몸으로 느끼는 스킨십이나 크고 화려한 이벤트보다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나한테 이렇게 따뜻하구나. 이 감정을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주는 게 진짜 여자를 잡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경고 드릴게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너무 자주, 너무 과하게, 억지로 티내면서 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여자는요, 진짜를 알아요. 가짜 웃음, 가짜 관심, 그런 건 다 들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 사람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당연하지. 이 마음으로 행동하면 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살짝 걱정 생기셨을 수도 있어요. 나는 원래 표현 잘 못하는데, 쑥스러워서 어색한데, 괜히 이상하게 보이면 어쩌지.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어색해도 되고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어설픔이 진짜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원하는 건요, 완벽한 남자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 진심으로 다가오는 남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결국엔 돈 많고 잘생긴 남자가 이기잖아?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돈이나 외모는요, 처음 만날 때 눈길을 끌 수는 있죠. 근데요, 진짜 사랑을 결정하는 건 누가 나를 더 따뜻하게 해주나, 이겁니다. 중년의 여자는요, 경험이 많아요. 겉모습, 거체, 그런 거에 속지 않아요. 그들은 압니다. 누가 진짜 나를 아껴주는지, 누가 진짜 나를 바라보는지, 그리고요, 그걸 느끼게 해주는 남자한테 평생 마음을 줘요. 그래서 오늘 핵심 정리, 잘생긴 것도 필요 없고요. 돈 많은 것도 필요 없어요. 진짜 필요한 건 딱 하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따뜻한 순간을 쌓아가는 거. 그녀가 나는 이 사람 옆에 있을 때 가장 나답다,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거.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생활 속 소소한 진취 정취, 인터랙션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이에요. 좋은 감정은 언제 터뜨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녀가 하루 종일 지치고 힘들어 보이는 날 있잖아요.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옆에 앉아 따뜻한 손길로 어깨 한번 토닥여주고 오늘 고생했지, 이렇게만 해보세요. 그냥 이 한마디면 그녀는 그날 온 세상의 피로가 풀리는 기분을 느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잔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 그만둬라. 이런 조언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녀의 마음을 조용히 따뜻하게 안아주기. 이게 다예요. 두 번째, 작은 관찰을 소중히 여기세요. 예를 들면 평소와 다르게 머리를 묶고 왔다면 오늘 머리 묶은 거 되게 잘 어울린다, 이렇게 슬쩍 칭찬해주기. 아니면 그녀가 요즘 좋아하는 드라마 이야기 한번 들어줬다면 그거 이번 주의 마지막 회지, 기대돼, 이렇게 한마디 물어봐 주세요. 여자들은요, 내가 나를 관심 있게 보고 있구나,
이 느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별거 아닌 줄 알았던 그 관심. 그거 하나로 그녀는 매일같이 당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몸과 마음 동시에 터치하기. 몸만 터치하면요. 여자는 불편해합니다. 마음만 터치하면요. 가끔은 심심해져요. 둘을 같이 해야 해요. 가볍게 손 잡아주면서 내 손 따뜻하다. 기분 좋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깨에 팔 올리면서 오늘 하루 진짜 고생 많았어. 한마디 툭 던져주세요. 이렇게 몸을 통해 물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말을 통해 정서적으로 따뜻함을 심어주는 거. 이게 진짜 스킬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왜 이런 소소한 터치와 말들이 여자 마음을 그렇게 뒤흔드는 걸까요? 그건요. 여자는 매일 세상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수많은 시선과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해요. 그런 그녀에게 당신이 주는 작고 따뜻한 사랑은 마치 세상에 단 하나 남은 안전지대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솔루션 요약. 생활 속 작은 순간마다 먼저 다가가서 터치하기. 눈 마주치면서 칭찬하기. 아무 이유 없이 안아주기. 쓸데없는 조언 말고 감정 공감하기. 이걸 꾸준히 해주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건 단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팁 드릴게요. 주간 실천 미션. 매주 최소 3번. 아무 이유 없이 그녀를 칭찬하거나 터치하기를 목표로 해보세요. 예를 들면요. 월요일 집에 돌아온 그녀에게 오늘따라 목소리가 더 좋다. 수요일 드라마 보다가 자연스럽게 손잡기. 금요일 데이트 끝나고 너 웃는 거 보니까 피로가 다 풀려. 이런 식으로요. 특별한 날만 챙기지 말고 평범한 일상에 녹여야 합니다. 여자가 제일 감동하는 건 특별한 날이 아니라 아무 날도 아닌 날이거든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내가 해준 만큼 뭔가를 기대하지 말 것. 이걸 기대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삐뚤어져요. 나 이렇게 했는데 왜 반응 없지? 나 이렇게 신경 썼는데 고마워하지도 않네. 이런 마음 들기 시작하면 결국 서로 상처밖에 안 남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주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반응을 바라지 말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히려 더 큰 사랑이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핵심 한 줄 정리합니다. 여자가 떠나지 않는 남자는 스킬 좋은 남자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매일 조금씩 따뜻하게 데워주는 남자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오늘 하루 한 번만이라도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말 한마디, 손길 하나, 눈빛 하나로 그녀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듣다가 나 이건 진짜 해볼래 하는 생각 드셨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연애가 달라질 신호입니다. 문몽유약은요.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고 더 실질적이고 더 따뜻한 연애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문몽유약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